전투기를 조종할 준비가 돼 있던 여자 안나 미하일로브나. 러시아 공군을 거쳐 민간 훈련소 교관으로 살아가던 그녀는 다시 군 복귀 명령서를 받는 순간 짧은 출장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목적지는 낯선 나라 한국. 단 2주의 기술 교류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총도 명령도 없이 움직이는 도시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설득하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다가온 한 잔의 믹스커피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전투기를 몰던 조종사였지만 이 나라에선 사람을 먼저 본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러시아의 하늘을 떠난 그녀는 왜 대한민국의 활주로에 착륙하기로 한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잠깐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안나 미하일로브나입니다. 올해 37살이죠.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회색빛 하늘이 보입니다. 손에는 2장의 서류가 들려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일하는 민간 항공 훈련소의 다음 주 교육 일정표고 다른 하나는 어제 도착한 비상 소집 대기 명령서랍니다. 또 시작되는군. 창가에서 한 걸음 물러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2년간 러시아 공군에서 수호 235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했던 제 이름이 예비군 소집 대상 명단에 올라와 있었어요.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서 많은 편견과 싸워왔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3년 전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군을 떠났어요. 더 이상 무기를 다루는 삶이 아닌 다음 세대의 민간 조종사들을 양성하는 교관으로서의 새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동유럽에서 국경 분쟁이 격화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죠. 지난달부터 이미 퇴역 장교들이 하나둘 소집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민간 항공 인력까지 국가 비상자원으로 분류됐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훈련소 소장인 세르게이가 들어왔습니다. 들었나 안나? 이번 주말에 정부에서 추가 동원령을 발표할 거라고 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들었습니다. 우리 훈련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 모르지만 최소 절반은 동원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 그나저나 세르게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한국에서 항공기술 교류 행사가 열리는데 우리 훈련소 대표로 자네를 추천했어. 제 눈이 커졌어요. 한국이라고요?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 2주간이야. 인천공항 정비소와 민간 항공 훈련 시설을 둘러보는 일정이지. 정부가 아직 국제 항공 교류는 유지하고 있거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냈어. 사무실을 나온 저는 곧바로 이메일을 확인했죠. 화면에는 러시아 한국 항공기술 교류 행사 초청장과 함께 비자 신청서, 일정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창가로 다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어요. 눈발이 흩날리는 모스크바의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이 기회 절대 평범한 출장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드는군.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반도의 작은 나라, 제가 아는 것이라곤 삼성전자제품과 한국전쟁, 그리고 젊은 시절 군부대에서 먹었던 라면과 초코파이가 전부였어요. 인터넷에는 서울의 밤 풍경, 깔끔한 거리, 현대적인 빌딩들이 가득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조국이 저를 다시 전장으로 부르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저를 초대하고 있었죠. 어쩌면 이 출장은 단순한 업무상 방문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에 가는 건 결정됐어. 하지만 돌아올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군. 여권과 비자 신청서를 가방에 넣으며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은 길고 혹독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13시간의 비행으로 몸은 지쳐 있었지만 낯선 공항의 분위기에 긴장이 풀리지 않았죠. 러시아와는 다른 공기, 다른 언어, 다른 움직임이 저를 감쌌습니다. 안나 씨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항공정비소의 김수진입니다.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젊은 여성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진 씨. 러시아어를 잘하시네요. 3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유학했어요. 안나 씨와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수진은 제 가방을 받아들며 차로 안내했죠. 공항에서 정비소까지 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어요. 러시아의 웅장하고 무거운 건축물과는 달리 서울은 빛과 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저를 맞이했어요. 러시아였다면 먼저 서류 확인부터 했겠죠.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오랜 비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먼저 이것 한 잔 드세요. 한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갈색 음료를 건넸어요.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나는 이상한 음료였죠. 이게 뭔가요? 믹스커피예요.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커피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피로 회복에 좋아요. 저는 그 음료를 마시며 놀랐어요. 단순한 커피 한 잔인데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성 전투기 조종사로 살아오며 항상 차갑고 냉정해야 했던 저에게 이런 작은 배려는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죠. 기체 점검은 내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은 안나 씨 컨디션이 더 중요하니까요. 김수진의 말에 저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임무가 우선인 곳에서 온 저에게 사람의 컨디션을 먼저 챙기는 문화는 낯설었습니다. 기체도 중요하지만 교관님 컨디션도 중요해요. 내일 좋은 상태로 만나 뵙겠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호텔로 안내받은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죠. 불과 몇 시간 전 저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낯선 나라에서 낯선 친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수진이 건넨 믹스커피와 그 말이었죠. 기체보다 사람이 먼저 러시아에선 들어본 적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전투기를 조종하던 시절 저는 항상 기계의 상태를 우선시했어요. 기계가 완벽해야 임무도 완벽하다고 믿었죠. 게다가 남성 중심 환경에서 여성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사람이 먼저였어요. 잠들기 전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총도 명령도 없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 이런 곳이 있다니.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겼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다시 전투기를 몰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아마도 오늘 경험한 사람 중심의 문화가 저에게 무언가를 일깨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정이 오후부터 시작되어 여유가 있었어요.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죠. 모스크바에서는 항상 바쁘게 움직였기에 낯선 도시를 천천히 걷는 경험은 새로웠습니다. 아침 러시아어라 그런지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소음은 크지 않았죠. 모스크바의 아침 혼잡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서서 왼쪽은 비워두었어요. 누구도 소리치거나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르고 있었죠. 러시아였다면 불가능한 일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질서를 만들려면 최소한 군인 몇 명이 지시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런 명령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이동한 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역에서 내렸죠.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 없이 그저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역을 빠져나오니 넓은 횡단보도가 보였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지만 사람들은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하군. 러시아에서는 차가 없으면 신호 무시하고 건너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규칙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인 듯 했죠. 군대에서 늘 엄격한 규율 속에 살았던 저로서는 이런 자발적인 질서가 더욱 놀라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며 걷다가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게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꿨죠. 마치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요. 군대보다 질서 정연한데 명령하는 사람이 없다.
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러시아어를 못한다는 걸 알자 영어로 다시 물었습니다. 외국인이시죠? 한국은 어떤가요? 놀랍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따르는데 강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웁니다. 개인의 행동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카페를 나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쓰레기통 근처에서 한 젊은이가 음료수 캔을 분리수거함에 정확히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규칙을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러시아의 질서 유지 방식을 떠올렸어요. 명령과 처벌, 감시를 통한 강제적 질서였죠. 특히 군대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성 조종사로서 저는 늘 눈에 띄었고 그만큼 더 엄격한 규율 속에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그런 것들 없이도 도시 전체가 마치 훈련된 듯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이런 사회가 가능하다니. 호텔 로비에 들어서며 생각했어요. 오후에 있을 정비소 방문보다 오늘 아침의 산책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 느낌이었습니다. 명령 없는 질서, 강제 없는 규칙의 가능성을 직접 목격한 거죠. 평생 명령과 규율 속에 살아온 저에게 이 경험은 작은 충격이었어요. 정비소에서 일정을 마친 후 김수진과 정비팀은 저를 한국 전통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모스크바로 돌아가기 전에 진짜 한국 음식을 맛봐야 한다며 웃었죠. 무슨 음식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좌식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나올 음식은 한상 차림이라고 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즐기는 식사법이죠. 김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곧 테이블이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10개가 넘는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중앙에는 붉은 국물이 끓고 있는 냄비가 자리했죠. 이렇게 많이요? 사람은 6명뿐인데. 놀라서 말했습니다. 정비팀장인 박대철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한국 식사는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모두가 함께 나눠 먹죠. 처음 맛본 김치의 매운맛에 눈물이 났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강렬한 맛을 경험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 음식은 라면과 초코파이뿐이었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네요. 김수진은 각 음식의 이름과 먹는 방법을 설명해줬죠. 불고기, 파전, 두부찌개, 잡채. 하나하나가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는 놀라웠어요. 이 붉은 국물 속에 이렇게 깊은 맛이 숨어 있다니. 러시아 음식은 대체로 담백하고 무거운 편이라 이렇게 복합적인 맛의 조화는 처음이었죠. 매운맛, 짠맛, 단맛, 신맛이 한 그릇 안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안나 씨, 술 한잔 하실래요? 박대철이 작은 유리잔에 투명한 액체를 따랐어요. 이건 또 뭔가요? 소주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주죠. 식사와 함께하면 더 맛있어요.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이 화끈거렸어요. 보드카보다는 약하지만 깔끔한 맛이 인상적이었죠. 전투기 조종할 때보다 이 식탁에서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비소의 젊은 엔지니어 이민우가 물었어요. 러시아 군대에서 여성 조종사로 일하기 힘드셨겠네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이 전투였죠. 하늘에서는 적과 땅에서는 편견과 싸웠어요.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었으니까. 김수진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죠. 당신의 용기에 건배해요.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러시아에서는 동료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눈 적이 없었죠. 거기서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강함의 증거였으니까요. 이 음식들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소통이고 나눔이죠.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식사는 그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의 전투, 군대에서의 냉정함, 그리고 오늘 경험한 따뜻한 식사 자리. 이 모든 것이 대비되었죠. 전투기로도 정복 못한 나라 김치찌개 한 숟가락에 무너지다.
침대에 누워 오늘의 맛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은 정비소에서 기술 교류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국의 민간 항공 정비 시스템과 러시아의 시스템을 비교하는 시간이었죠. 제가 발표를 마치고 휴식 시간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시 주변 산책 좀 할게요. 김수진에게 말하고 정비소 근처 골목길로 걸어갔어요. 흐린 날씨에 가벼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쓰러진 공유 킥보드 하나를 발견했어요. 비에 젖어 있었죠. 이건 러시아에서도 흔한 장면이지. 모스크바에서도 공유 킥보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데나 두고 가는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쓰러진 킥보드를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게 당연했습니다. 골목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쓰러진 킥보드가 보이는 자리였죠. 문득 궁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지켜봤어요. 약 3분 후 형광색 조끼를 입은 젊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더니 쓰러진 킥보드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킥보드의 상태를 점검하고 위치를 조정했죠. 와, 이렇게 빨리 대응한다고. 호기심에 카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킥보드 회사 직원인가요? 네, 공유 킥보드 관리 인력이에요. 누군가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정리하죠. 누가 신고한 거예요?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아마 지나가던 시민이 앱으로 신고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성은 이미 다른 킥보드를 정리하러 다음 위치로 이동한 뒤였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앱으로 신고하고 직원이 출동해서 해결하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는 남의 일이었죠. 문제가 있어도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비소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군대에서 저는 항상 명령 체계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시를 내리면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게 제가 알던 질서였죠. 하지만 이곳에서는 명령 없이도 시스템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정비소에 도착해서 김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진행되나요?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김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명령이라기보다는 합의에 가까워요. 모두가 편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약속들을 지키는 거죠. 러시아였다면 위에서 지시가 있어야 움직였을 텐데. 그래서 더 느리지 않나요? 모든 결정을 위에서 내려주길 기다리는 동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승인 대기로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성 조종사로서 남성들보다 더 많은 승인이 필요했죠.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쓰러진 킥보드 하나로 보게 된 사회의 차이. 명령 아닌 자율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회를 처음 경험한 거죠. 말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나라, 누가 시스템을 이긴단 말인가. 내일이면 벌써 한국 체류의 일주일이 끝납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체류 10일째 인천공항 근처에 민간 비행훈련원을 견학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김수진은 한국의 민간 조종사 양성 시스템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훈련원에 들어서자 러시아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시뮬레이터실은 러시아의 그것보다 작았지만 최신 장비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한국 교관들과 교육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안나 씨는 군에서 민간으로 옮기셨다고요. 그 경험이 궁금해요. 한국 비행 교관 정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죠. 쉽지 않았어요. 군과 민간은 다른 세계니까요. 군에서는 임무 완수가 최우선이었지만 민간에서는 안전과 승객 경험이 중요하죠. 그 전환이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 정준호와 김수진은 저를 훈련원 옥상으로 초대했어요. 거기서는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죠.
저기 보이는 게 우리의 미래예요. 정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임무도 어떤 무기도 없는 하늘. 그냥 사람들을 연결하는 비행.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군 조종사였던 저는 항상 임무를 위해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 푸른 하늘에서는 단지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오후 세션에서 한국의 항공산업 현황에 대한 발표를 들었어요. 발표자는 한국의 항공사들이 러시아를 포함한 외국 조종사들을 적극 영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 조종사 채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양성이 항공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발표가 끝난 후 김수진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안나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군 소집 명령일 가능성이 컸어요. 아마도 다시 군복을 입게 될 거예요. 지금 상황이라면. 김수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요? 무슨 뜻인가요? 사실 우리 항공 컨설팅 팀에서 안나 씨 같은 경력자를 찾고 있었어요. 러시아 한국 항공 교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분을요. 놀라서 김수진을 바라봤어요. 제가요? 하지만 저는 러시아 국적자고 비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기술 이민 비자로요. 물론 이건 공식 제안은 아니고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거예요. 훈련원을 나오며 김수진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긴 언제든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가 열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호텔로 돌아와 그 종이를 펼쳐봤어요. 한국 민간항공 컨설팅팀의 비공식 제안서였습니다. 연봉, 업무 내용, 비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군 소집 명령? 다시 전투기를 조종해야 한다는 건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앉아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 한국에서 조금 더 머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니, 안나? 너 거기서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비행은 정지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비행을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 이 땅에 남으라는 제안. 출국 전날 밤 호텔방에서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침대 위에는 두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방위성에서 보낸 비상출동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 민간항공기술교류 제안서였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도시는 이미 제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모스크바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침대에 앉아 두 장의 종이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러시아 문서에는 국가 안보를 위한 특별 소집령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제안서에는 국제항공안전협력 증진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한쪽은 전쟁을, 다른 쪽은 평화를 말하고 있군. 15년간의 군 생활이 떠올랐어요. 처음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되기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죠. 그 과정에서 치른 대가도 컸어요. 사생활은 거의 없었고 항상 증명해야 했습니다. 남성들보다 2배는 더 열심히, 2배는 더 완벽하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나는 조국을 사랑해. 하지만 가방에서 러시아 군복을 꺼내 손으로 쓸어봤습니다. 그동안의 명예, 성취, 긍지가 담긴 옷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김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공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죠. 물론이요. 몇 시 비행기인가요? 잠시 망설이다 답장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가방을 들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김수진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안나 씨 결정이 궁금했거든요. 함께 공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죠. 김수진은 제가 말을 꺼내길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저는 출국장이 아닌 공항 카페로 김수진을 안내했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믹스커피로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수진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물론이요. 한국에서 러시아 여자가 새 삶을 시작하는 게 가능할까요? 김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곧 밝은 미소가 번졌죠. 물론이죠. 우리는 그런 선택을 존중해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가방에서 러시아 방위성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한국 제안서를 들었죠. 나는 전투기가 아니라 사람을 실어 나르고 싶어요. 공항 벤치에 앉아 모스크바행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자리에는 다른 승객이 앉아 있겠죠. 방금 전 비자 연장과 체류 신청서에 서명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총을 들지 않기로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여긴 사람을 먼저 보기 때문이죠. 김수진이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환영합니다, 안나. 새로운 시작이에요. 비행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인천 근처의 민간항공교육센터에서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호텔이 아닌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아침마다 믹스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맛에 익숙해졌어요. 러시아 보드카 대신 한국 소주를 마시고 검은 빵 대신 김치를 먹게 됐죠. 교육센터에서 저는 러시아와 유럽의 항공 시스템을 한국 훈련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지만 조금씩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지만요. 안나 선생님, 오늘 러시아에서 전화 왔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수진이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죠. 어머니신가요? 아니요, 모스크바 항공훈련소에서요. 러시아 한국 교류 프로그램 확대 관련해서요.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러시아와의 연락은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어머니와는 정기적으로 통화했지만 옛 동료들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죠. 특히 군 관련 사람들과는요. 회의는 언제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매일 이곳에서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저녁 퇴근 후 바닷가를 산책하며 러시아 친구 올가에게 전화했어요. 그녀는 모스크바에서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나, 정말 그곳에 정착할 거니? 지금으로서는 그래. 여기서의 삶이 좋아. 하지만 내 나라는 러시아잖아. 언젠가는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조국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이곳이야. 전화를 끊고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하늘이 바다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시장을 지나쳤죠. 거기서 김치와 두부를 사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벽에는 제 러시아군 사진과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죠. 두 개의 다른 세계, 두 개의 다른 삶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감정을 기록했어요. 하늘은 멀어졌지만 삶은 가까워졌다. 조종석에서 내려온 지 6개월. 이제는 구름 위가 아닌 땅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때로는 그리움이 밀려오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조종관을 놓았지만 이 땅에 내린 게 후회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가족들, 특히 어머니는 아직도 제 결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선택이 옳았음을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육센터로 출근하며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안나 씨, 오늘은 신입훈련생들 첫 수업이에요. 김수진이 다가와 말했죠. 네, 준비됐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젊은 훈련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비행에 대한 열정과 꿈을 볼 수 있었어요. 한때 제 눈에도 그런 빛이 있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미하일로브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항공의 세계를 탐험하게 되어 기쁩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생각했어요. 대한민국은 저에게 그리고 어쩌면 이 학생들에게도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활주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비행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